30년간 배당금이 40배 성장하면서도 2차 전지 산업을 꾸준히 준비하여 지속적인 배당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현금 흐름 배당 투자에서 배당의 성장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 전망 있는 2차 전지 산업을 오랫동안 준비하여 본격적인 실적 반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배당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 이유 말고도 경영진이 소액주주를 우대해야 하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당 성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부터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1번의 배당 지급 동안 하락 횟수는 단 3번입니다. 약 30년간 꾸준히 배당이 성장하여 40배 성장하였습니다. 그만큼 탄탄하고 경쟁력 있고 물가 상승에 따라서 제품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사의 주주환원은 자사주 소각보다는 배당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경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뒷부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배당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자금인 자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창출하여야 합니다. 12년부터 21년까지는 외부 투자 없이 성장을 잘 해왔습니다. 2022년에는 신사업을 위해서 탑업인의 지분을 매입합니다. 약 4,800억 원을 유상증자하여 한화HE에너지 USA 지분을 매입하고 한화HE에너지 USA도 동사의 지분을 매입하여 지분교환 형태의 사업 동맹을 체결합니다. 향후에 한화와 신재생 및 수소사업, 2차전지, 소재사업, 자원순환 사업에 대한 사업 제휴 등을 위해서입니다. 양사 간의 깊은 협력을 위해서 지분을 상호 간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다른 이유도 있다는 의견도 자본시장에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보다는 배당을 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까지는 자본에서 이익잉여금의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다른 외부 자본 유치 없이 주주의 자본금으로 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한 것입니다. 다만 2022년에는 외부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자본금도 소폭 증가하고 자본잉여금 등 기타 부분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에서 이익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이 추가 투자의 효과가 나중에 더 높은 수준의 EPS를 달성하는 데 마중물이 될지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 마중물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2차 전지 소재 사업, 신재생 및 수소 사업, 자원순환 사업입니다. 미래 성장 산업임은 확실하니 동사가 효과를 내어 배당이 꾸준히 성장하였으면 합니다. 이제 어떠한 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동사는 원자재 재련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에서 가장 큰 매출 비중은 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아연입니다. 전 세계 아연 재련으로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그 뒤를 은, 연, 금 등의 원자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원자재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회사는 워렌 버핏에게도 사랑을 받는 투자입니다. 워렌 버핏은 금과 가치 자체로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는 원자재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원자재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회사는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LNG 터미널, 정유사, 자원 개발을 하는 일본 상사 등 다양합니다. 꾸준히 활용되는 원자재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회사는 꾸준히 현금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에 베팅하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원자재는 지속적으로 자본주의 산업 발전에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고려아연도 이러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약 30년간 배당금을 약 40배 성장시키며 꾸준히 배당 성장을 하였습니다. 아연의 시세와 함께 구체적으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의 매출은 아연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만큼 아연의 시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연의 시세입니다. 최근 5년간 2020년도에 가장 낮으며 2022년 초반에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고려아연의 시세입니다. 아연과 동일하게 2020년 초반에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2022년 초반에 가장 높습니다. 여기서 아연과 고려아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아연은 장기적으로 배당을 40배 성장시켰습니다. 부가적으로는 시세의 변동폭이 더 적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물가 상승에 따라서 하방 경직성이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회사로서 매출과 EPS가 성장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연의 시세와 커플링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당 성장이 꼭 진행되어야 하는 고려아연에서 다른 회사와 달리 배당을 더욱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배구조에 있습니다. 우선 장씨일가와 최씨일가에 대해서 간략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양 집안은 동업을 하였지만 현재는 비철금속 관련 사업으로 각기 다른 회사를 소유 및 경영합니다. 장씨일가는 영풍그룹입니다. 최씨일가는 영풍정밀입니다. 특히 고려아연은 대주주는 장씨일가이지만 이사회 및 대표이사는 최씨일가가 잡고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씨일가가 최근에 지분을 공격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 방식은 유상증자, 자사주 교환을 통한 우호지분 확보입니다. 앞서 자본금 부분에서 말씀드린 한화에 대한 투자입니다. 다음의 표를 보겠습니다. 우호지분을 제외한다면 장씨일가는 31.36%이고 최씨일가는 14.88%입니다. 약 16.48%포인트 차이입니다. 높은 지분 차이로 장씨일가가 대주주로 회사를 지배합니다. 최씨일가는 단순히 이사회를 과반 확보하여 경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신사업 진출을 위한 유상증자를 통한 우호지분 확보에서 시작됩니다. 그 이후 최씨일가는 확보한 경영권으로 유상증자에 이어서 자사주를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우호지분을 포함한 지배력을 약 27.76%까지 상승시킵니다. 장씨일가와의 지분 차이는 약 3.6%포인트 뿐입니다. 장씨일가와 최씨일가 간의 치열한 지분 경쟁 속에서 두 집안은 모두 소액주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주주는 경영실적과 주주환원으로 경영능력을 검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씨일가가 배당 성장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다는 것이 자본시장의 의견 중에 한 가지입니다. 대주주가 지분 51%를 보유한다면 소액주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분 경쟁을 한다면 34%의 지분에 따라서 경영권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를 매우 잘 대접해야 하는 동기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소각이 아니라 왜 배당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씨일가와 최씨일가는 지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지분의 격차를 더욱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주주어와 주주비는 각각 30%, 20%를 보유하면서 지분 차이가 10%포인트였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 유통되는 기타 주주의 지분을 모두 매입, 소각한다면 주주어의 지분은 60%, 주주비의 지분은 40%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분 격차는 20%포인트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분 경쟁을 해야 하는 최씨일가 입장에서는 각사의 배당을 하여 시장에서 매입하는 경우가 지속되더라도 일부러 자사주 소각을 할 동기는 적습니다. 차라리 자사주를 매입하여 우호 세력과 지분 교환을 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배당을 성장시킨 역사와 앞으로도 배당을 성장시킬 경영적인 이유가 있다면 앞으로 어떤 먹거리로 배당을 성장시킬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트로이카 드라이브라는 명칭으로 추진하는 3대 미래 전략입니다. 2차전지 소재 사업,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산업, 자원순환 사업입니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기업이, 특히 양극재 관련된 기업이 많은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양극재는 아니지만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소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 제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투자자로 2차 배터리 강자인 LG화학 그린수소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해서 한화와 협력합니다. 그 이외에도 모건 스탠리 등 재무적 투자자가 함께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가 활용됩니다. 즉 사업 협력도 이끌어내고 자사주를 활용하여 지분적 우군을 확보하여 지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 자본시장의 일부 의견입니다. 3대 미래 산업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차전지 핵심 소재 사업입니다. 고려아연이 집중하는 사업은
2차 전지 소재를 재련하고 양극재와 음극재의 소재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양극재의 소재인 황산니켈, 전구체 등입니다. 그리고 음극재 소재 중에서는 동박입니다. 그 과정에서 폐배터리에서 다시 소재를 추출하는 전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산 목표를 보겠습니다. 동박은 2023년부터 생산을 시작하여 2027년에는 약 4.6배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구체는 2024년까지는 2만 톤을 생산하여 그 이후에는 5만 톤까지 생산을 증설합니다. 특히 동박의 계획이 구체적입니다. 생산 일정입니다. 동박은 현재 올해 4분기부터 양산 물량이 공급되어 2024년에는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 매출 성장이 배당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입니다. 최근 양극재의 주가 상승으로 폐배터리 산업도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려아연도 이 분야에 대해서 준비합니다. 수없이 많이 나올 폐배터리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자원순환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특히 수소에너지 사업입니다. 동사는 재련하는 에너지를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려아연이 직접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여 각 사업장의 전력을 모두 탄소제로로 달성합니다.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점차 증대되고 친환경 기업에게 자본 조달 등의 금융 여건도 좋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투자입니다. 단순히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서 만드는 것은 더욱 사업을 수직 계열화하여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3대 성장 전략으로 동사는 한층 더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전통, 지분 경쟁으로 배당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면서 미래 성장 산업도 준비하는 기업입니다. 현재의 기업 인수 가격 수준을 살펴보겠습니다. PER 및 PBR 관점입니다. PER은 15.3배 수준입니다. PBR은 약 1.11배 수준입니다. 다만 최근 아연 가격의 조정으로 매출 성장과 별개로 이익이 정체 및 하락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 아연 가격이 하향 안정화 이후 반등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시세 예측은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배당 성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배당 성향이 향상되면서 배당이 성장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익 성장 기반 성장으로 변모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10년간의 배당금 성장률은 약 13%입니다. 다른 측면으로는 소액 주주에게 배당 성장의 안전성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배당 성향을 높이는 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관점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전체적인 기간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됩니다. 현재 시점도 기준금리보다 높은 수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당주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기준금리가 하락한다면 배당 수익률의 매력도가 상승하여 리프라이싱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는 모두 다릅니다. 기준금리 대비 배당 수익률의 배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급격히 금리가 하락한 코로나 시절을 제외한다면 1.1배에서 1.4배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즉 기준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배당 수익률이 결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30년간 40배 배당금이 성장한 기업인 고려아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2차 전지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도 이루면서 2차 전지 산업 성장에도 함께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도전한다고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신중한 투자 결정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